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사주 명리학 운명을 추리 해석하는 것은 사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양, 오행, 사상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신유는 뭐냐? 이게 음에 속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건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내성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고 신중하고 꼼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특징은 그런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음양의 개념부터 접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란조습, 봄은 따뜻하고 난한 겁니다. 봄은 여름은 건조합니다. 여름은 건조해요. 한란. 봄은 난하고 여름은 건조해. 물 한 방울 없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조습. 가을은 서늘하다 이거예요. 가을은 서늘하다 이거예요. 가을은. 겨울은 습하다 이겁니다. 겨울은 습하다 이거예요. 따뜻하고 덥고 서늘하고 추운 그 계절의 기후 반응이 우리의 신체 반응과 우리의 오장의 자장을 일으키면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기가. 한란 조습을 살피는 겁니다. 한란 조습. 다시 말씀드리면 따뜻한 봄, 무더운 거, 더운 거, 따뜻하고 더운 거하고 다릅니다. 더운 건 건조한 겁니다. 서늘한 거, 그리고 이건 습한 거, 아주 냉습한 겁니다. 한란 조습.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신금은 가을, 서늘한 기운입니다. 또 소극적이죠. 내성적이죠. 거기다 서늘하지 않습니까? 물론 겨울보다는 다소 습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서늘하면 무슨 기가 지배하느냐? 금의 기운이 지배합니다. 금. 금이라고 하는 건 폐와 연결되어 있어. 폐. 요 폐에서 무슨 마음이 나오느냐? 시비지심이 나옵니다. 시비지심. 옳으냐 그르냐, 옳으냐 그르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무슨 얘기를 듣거나 자기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시비하고 하는 비평심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평심리. 그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불평이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시비를 한다는 거는 다시 재음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음미, 재분석, 재분석한다는 심사숙고적인 연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연구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 연구하는 마음이 바로 뭐냐? 수학적 두뇌로 이어집니다. 수학적, 기술, 과학, 의학, 인공지능 시대 이런 수학적 두뇌가 발달돼 있어. 수학적 두뇌가. 거기다 치밀하고 꼼꼼하죠. 수학적 게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게 발달돼 있어. 신금은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것이 발달돼 있어. 육감. 그 직관이 발달돼 있어요. 직관이요. 그 직관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 인문사회계열이 부족합니다. 인문사회계열, 정신세계, 인문사회계열이 부족합니다. 인문사회계열. 그럼 자동적으로 부족한 거를 향하는 기운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든지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에 대한 그 욕구가 또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의 욕구가. 이런 거를, 이런 기운의 흐름의 본바탕의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기둥이. 그래서 한란조습, 그리고 금의 기운, 그리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리고 요 신금의 성질은 금은 보화라 그랬습니다. 금은 보화. 주사바늘 같은 거에 아주 사치스러운 보화이면서도 금은 보화. 그리고 주사바늘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능적인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게 여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그런 육감과 시비와 그런 것이 불평하는 마음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원만하지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상대방의 관계에서 시비를 가리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의 담전과 결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관계가 좋아야 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간관계. 행복을 가져와도 사람이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와도 사람이 가져오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사람을 가져오고, 내가 회사를 겨냥해도 사람이 겨냥하고, 모든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예요. 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면 멘토를 만나야 되고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많은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게 이게 특성입니다. 남녀관계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그래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측은지심. 요 금의 반대가 뭐냐? 목입니다. 목. 금극목. 목은 뭐냐? 간을 얘기합니다. 간. 요 간에서 뭐가 나오냐? 측은지심이 나옵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금의 날에 태어난 사람은 측은지심이 필요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봐가지고 이것이 단점이다 비난하지 말고 그 단점에 대한 것을 갖고 있으니까 불쌍하다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요게 신금에겐 필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시비지심의 상대방의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는 그 직관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의 문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 밑에는 뭐냐? 유를 깔고 앉았습니다. 유는 뭐냐? 우리가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12기기 중에 지장관이 다 2개, 3개가 있는데 이 좌오묘유 가운데 이 오만 빼고 자, 유, 묘 요 3개는 암장이 없습니다. 암장이 없어요. 암장. 요 자유묘는 암장이 없습니다. 요게 요 특징이 요 자는 뭐냐? 개수 하나밖에 없어요. 유는 신금 하나밖에 없고 묘는 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격을 세울 때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자가 있으면 금생수 하면은 바로 이걸 우에 천간에 수가 있든 없든 격으로 무조건 요거는 상관격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관격. 그 다음에 요거 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 금비견 걸록격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걸록격. 묘가 들어오면은 이거 격을 세울 때 무조건 금극목 편제격 그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격을 세울 때 우에 묘가 있든 없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 자하고 유하고 묘는 그 기가 굉장히 왕성하다고 보는 겁니다. 잘은 분산되질 않았기 때문에 진술, 충미, 사고는 기가 전부 암장이 3개씩 들어 있습니다. 진술, 충미는 그래서 그 잡기격이라 그런 겁니다. 잡기격. 그래서 요 신유는 요 기가 뭐냐? 폐에 해당하는 시비지심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경우 없는 게 잘 보이는 겁니다. 잘 보여요.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섰는데 왜 너는 옆치기를 하느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로서 아랫사람은 무사, 안일, 적당주의로 하면은
그걸 지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칭찬을 잘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리더십인데, 간소리하고 잔소리만 하면은 그것이 리더십으로서 부족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8월에 해당이 됩니다. 8월은 뭐냐,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실속 위주예요. 그 자기 위주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입장만을 생각을 해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역지사지. 그런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자녀관계나 모든 거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역지사지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실속 위주로 따지다가 보니까 인색하다 이거예요. 인색하다 이거예요. 인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지간이나 어떤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값을 계산할 때 보면은 닭띠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대신 뭐가 있느냐. 유라고 하는 거는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 적당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책임감. 그 직장의 주인정신. 하나의 모범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범사원. 책임감이 강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성실합니다. 모범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건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유는 도화살입니다. 도화살. 좌우묘유는 도화살이에요. 도화살은 뭐냐? 원래가 육감적인 가을에다가 도화살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몰두를 해요. 몰두를 해요. 끈기와 지구력이 있습니다. 목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목화와는.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끈기와 지구력에 있어서는 이 신유금이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는 보태법상으로 음보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음이니까. 그 음에는 묘부터 돌리는 겁니다. 묘부터 거꾸로 가야 돼. 보태, 양생, 욕대, 관, 왕궁에 해당이 됩니다. 왕궁. 굉장히 기운이 강해요. 가녀지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할 때 자기 입장만은 생각하죠. 독점력이 강하죠. 가녀지동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말씀에. 그 기운이 너무 왕성해요. 이것이요. 그러면 극부극처가 되는 겁니다. 극부극처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극하고 남편은 아내를 극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성격 자체가 부부 생활에 굉장히 부적합한 거예요. 부부 생활에 부적합한 성격은 뭐냐?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신유일의 특징입니다. 신유일이. 그리고 신경과민하고 살이 안 쪄요. 날씬한 겁니다. 감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그리고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있고 모범적이고 착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실속 위주고 너무 빈틈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 감정적 대응을 할 때 상당히 심각하고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주사바늘로 꼭꼭 찔르듯이 그를 얘기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주에 뭐가 좋겠습니까? 목화가 좋다고 봐야 돼요. 목화가 항상 목화가 좋다고 봐야 돼요. 뭐 병호라든지 이 목화. 그 기운이 왕성되면은 완화가 되는 겁니다. 목화. 요 사주가 요게 예를 든다면 신유가 연에 와 있다. 이게 연월일신은 뭐냐? 이건 조상궁이에요. 이건 부모궁이고, 이건 나하고, 이게 배우자고, 이건 자식궁이에요. 위에는 전부 남자고 밑에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게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주를 볼 때는 연에 이게 와 있다 하더라도, 연에 신유가 와 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일주로 얘기한 그 분위기가 전체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유 연에 와 있어도 전체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분위기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월에 와 있다. 신유가. 월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이건 부모궁을 얘기합니다. 부모궁. 부목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직업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부모의 직업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많이 칩니다. 여기 신유가 하는 게 월에 와 있으면 신유라고 하는 그 특성에 맞는 기술, 이공, 과학, 의학, 수학적 두뇌가 발달된 건축 이런 쪽으로 요망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신유가 와 있다. 말년에 신유가 와 있다. 이거 실속 위주죠. 책임감이 강하죠. 모범적이죠. 그러면 말년운도 좋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빈틈이 없으니까. 허례 허식이 없습니다. 착실하고. 그래서 요 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유라고 하는 거는 금은 뭐하요? 간여지동이요. 계절로는 서늘한 것이고, 그리고 도화살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왕궁에 해다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이 세요. 요게 신유일의 특징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강하잖아요. 뭐를 극합니까? 목을 극해요. 여기 신유일에 태어난 사람은 간이 나빠질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간.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폐에 해당이 됩니다. 폐. 주변 상황에 따라서 또 건강에 영향력을 미칩니다만은 우선은 간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반향은 어디냐? 이게 서쪽입니다. 서쪽. 반향은 서늘하니까 집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어디가 좋겠습니까? 동남쪽이 좋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신유날에 태어난 사람은 서늘하니까 일반적으로 밝은색, 화려한 옷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알아야 될 거는 요 금에 대한 인수는 전부 진술충미입니다. 진술충미. 인수는 진술충미예요. 인수가. 잡기. 요 금의 인수는 진술충미입니다. 인수에는 진토도 있지만 여기 의리도 있고 개수가 있어요. 금극목 금생수. 그러니까 이 술자에도 마찬가지다. 정신무가 있습니다. 정신무. 화극금 관성이 들어가거든요. 축에도 뭐니까 기신계가 있거든요. 기신계. 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유한테는 뭐가 좋으냐? 진짜가 좋습니다. 진짜가. 그다음에 술자도 좋고 미도 좋습니다. 여기가 만약 축이 들어올 경우에는 여기 사유축으로 금으로 바뀝니다. 근데 축 속에는 개수가 있어요. 그게 금생수가 됩니다. 그게 인수격이 되면서도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태어난 일주와 인수의 오행이 지지에 뭐가 있느냐? 인수가 진술충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비견겁은 신유가 되는 거죠. 신유가 신하고 유가 비견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유가 비견겁이 되면 금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신강사주가 돼요. 신강사주는 뭐가 좋겠습니까? 신강사주에 제일 좋은 건 수가 좋습니다. 수가. 금생수. 왜냐 너무 강한 데다 화가 들어오면은 화극금 하게 되면은 이게 강한 금을 건드리면 저항감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가 좋겠죠. 목화. 그래서 인수와 비견금이 많으면 신강사주고 신약사주. 여기 이제 해와 자가 들어왔다. 해와 자. 금생수 아닙니까? 식신격이 돼요. 그럼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목화가 좋고
목화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목화가. 음, 음. 이런 사주가 금년에 경자년 아닙니까? 또 비겁이 들어오죠. 자가 들어오죠. 그럼 금년에는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서늘하고 추운 데다 또 서늘한 기분 드니까 양기가 위축되는 겁니다. 양기가 위축되니까 의욕이 없어지죠. 게을러지죠. 무사안일해지는 거예요. 적당히로 흐르고. 그래서 운이 안 좋은 겁니다. 운이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 인간에겐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 영혼. 영혼.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집에서 관상수와 화초를 키우더라도 이 화초한테다가 마음으로 잘 자라라, 사랑한다, 이쁘다 하면 잘 자라요. 왜냐? 내 말 속에 영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말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이나 이름이나 분위기나 색깔이나 위치나 상황과 모양과 분위기에 따라서 마음이 지배하고 영이 움직여요. 제가 장명을 하면서 수십만 명의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이름을 지어줘서 건강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여자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장명을 시작한 겁니다. 장명을 함부로 자기가 지으면 안 됩니다. 장명가에게도 다 수준이 있어요. 전부 장명을 하는데도 장명가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양복을 만들더라도 동대문 바깥에서 양복점이 있고 세운상가 양복점이 있고 소공도에 가서 짓는 양복점이 있고 특급 호텔에서 짓는 양복점이 있고 여자의 옷도 디자이너가 있고 백화점 옷이 다르고 시장 옷이 다르듯이 이름에도 상중하 급수가 있고 기가 있고 생기가 있어요. 살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명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애기의 운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이름 갖고 사는 겁니다. 이름이 평생 부적이에요. 이걸 소홀하게 고정관념을 갖고 자기가 지은다 아마추어가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인간은 뭐냐? 이 마음을 우리가 지배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이 이름과 관상과 얼굴과 생긴 모양 분위기대로 기작용을 해요. 그래서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복이. 그래서 이거는 되면 금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란 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사상 체질의 길을 받고 태어나느냐. 그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영이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좋은 운을 가져오기도 하고 나쁜 운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항상 뭐가 되냐? 씨가 됩니다. 씨. 말은. 그래서 말을 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의 바라고 원하는 바를 자꾸 기도하고 암시를 주면은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유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